네. 오늘 정평 강의에 앞서 오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원 내지나 지구환경학 박사이시고요. 현재 에코맘 코리아 대표로 계십니다. 또한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생태환경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환경 관련돼서는 지금 지구환경학 박사로서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한 유엔 청소년 환경총회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이전에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오늘 제가 이제 부탁드린 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에코 라이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려 강의를 부탁드렸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지원 레지나 대표님이십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괜찮으신 마스크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 검사는 얼마 전에 했는데 네, 문제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왔어요. 한 9시 10분, 15분 뭐 이쯤 왔고, 제가 프란시스코 여기 너무 좋아해서 가끔 미사도 보러 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귀하신 분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혜경 선배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나바다 장터도 아까 잘 봤고요. 저도 막 몇 개 물건도 사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저한테 꼭 강조해 주신 게 우리가 사실 환경이 다 문제가 있어. 나쁜 거는 대강 알지만 진짜 진짜 이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잘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게 좀 많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오늘 일단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하지원인데 연예인 영화배우 하지원도 있지만 제가 환경하는 진짜 하지원이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이라는 이제 제가 과거에 방송을 했던 걸 가지고 책을 엮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막 이렇게 좋은 것도 여러 번 계속 좋은 얘기도 하면 싫잖아요. 그런데 야, 지구를 위해 뭘 해야 돼. 자 북극에 뭐가 문제래. 얼음이 녹는데 이러면서 자꾸 하라 그러면 막 지치거든요. 그런데 환경은 잘 아시면 어떤 거냐면 결국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 아이들, 내 손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멀쩡해. 지구는 괜찮아요. 우리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거구나. 이걸 아시면 되게 즐겁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오늘 두 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 피터 문이라는 친구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꼭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물감을 뿌려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뿌렸는데 딱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손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보고 좋아서 오늘 특별히 보여드리려고 사진 찍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에코맘 코리아는 2009년도에 제가 설립을 했어요. 2007년도에 제가 유엔 기후변화 회의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 사람들이 말로는 다 환경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환경을 다 머리로만 하는 거죠. 머리로 단어로만 아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마음이 움직여야 사람들한테도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예쁜 말도 나가잖아요. 막 머리로만 내가 잘해줘야지 한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으로 움직여야 환경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에코맘의 맘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코 마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엔의 파트너로 지금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즘 ESG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게 좀, 이제, 시간이 짧아서 다
그러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릴 거고요. 또 강의하는 거에 하나하나를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지원의 치얼스를 치시면 뭐 물에 대한 이야기, 뭐 플라스틱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더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교육용으로 이제 만든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결국 하는 일은 뭐냐 이런 일을 해요. 사실 우리가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을 보고 나 잘생겼네? 피부도 좋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한 뼘 뒤에 저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에코원 코리아에서는 또 저는 저렇게 바로 내 뒤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다. 오늘도 이제 그런 걸 함께 깨닫고 또 여기 계신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걸 또 깨닫게 남들에게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한 퀴즈를 좀 드릴 건데요. 이거는 아까 아나바다하고 되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요 중간에 삼각형 표시가 재활용 표시잖아요. 저희 달력인데요. 1982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날짜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거 쓰세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되게 많이 사시는데 사실은 집에 있는데 어디다 둔지 몰라서 또 사고 그쵸? 그다음에 1 플러스 1이면 또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혹시 비슷한 게 집에 없나? 이거 한 번 사면 3년을 쓸 수 있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사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요즘 물건이 좋고 가격이 싼 것도 많다 보니까 그냥 막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마지막에 버리는 것만 신경 쓰잖아요. 분리배출만 하면 나는 뭔가 환경을 잘한 거야. 근데 일단 사잖아요. 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요. 또 그만한 엄청난 자원을 써야 되고요. 결국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앞에부터 안 사는 게 중요하지 잔뜩 사고 마지막에만 분리배출해야지 그거는 하수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사야 된다. 얘는 너무 쉽죠. 얘는 너무 아름다운 바닷가인데 들춰보니까 뭐가 많아요? 그쵸.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총이라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총을 연결했지만 결국 뭐예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죠. 이렇게 연기가 나가는 이런 대기오염 물질도 총처럼 우리를 죽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죽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총은 잘 안 쓰지만 근데 이 연기는 뭐 공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공장은 연기는 왜 나오냐? 내가 물건을 사니까 그걸 만들려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는 자동차, 냉난방, 이런 에너지 쓰는 거가 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나 에너지가 다 이렇게 우리를 또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만 또 쓰고 에너지 절약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여인의 표정을 보시면 어때요? 평온하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 집에 내가 바퀴벌레 100마리, 쥐 100마리와 함께 산다. 그러면은 좋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싫다 손들어. 싫다. 나 못 살아 같이. 나 하루도 못 살아. 바퀴벌레 100마리, 쥐 100마리 못 살아. 진짜 못 사시잖아요. 그쵸? 못 사시죠. 그런데 이 여인의 표정을 보면은요. 포기했어. 그쵸? 일상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천적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개구리가 없어졌을 때 개구리의 천적, 개구리가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 있는 벌레들이 그냥 우리 온 집을 뒤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어떤 종이 다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불쌍해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렇게 그 생명만을 생각하면은 다양성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길고양이에게 우리가 밥을 많이 주잖아요. 그쵸? 길고양이 밥을 많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산에 있는, 들에 있는 야생 생물의 알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요한 벌레나 작은 새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키울 수 있는 아이는 괜찮지만 내가 키울 수 없는 아이를 주시는 건 오히려 더 많은 다른 정말 귀한 야생동물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비둘기. 절대 밥 주시면 안 돼요. 비둘기. 지금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 학회 가서 발표하고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도심에 가면은 비둘기 소리밖에 안 나요. 구구구구 구구구구. 밥 먹는데 호텔에서 비둘기가 딱 날아다니고 걸어다니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작은 새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작은 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잖아요. 거긴 비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파리에서는 매를 이용해서 비둘기를 죽이는, 이제 없애는 천적을 활용해서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자연의 흐름, 하느님이 주신 자연을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자꾸 막 바꾸잖아요.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얘는 뭐예요? 얘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데 지금 이 쓰레기랑 내 몸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연결돼 있죠. 이건 결국 우린 한 몸이야. 이런 거죠. 우린 한 몸이야. 그래서 결국 쓰레기를 버리면 나도 함께 골로 간다. 이런 거고요. 지금 하느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은 나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에너지를 쓰는 것도 배출하지만 우리 인간도 잠자면서도 배출하고 계속 배출하잖아요. 그쵸?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거든요. 유일하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게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썩고 있어. 이렇게 보면은 썩고 있는 게 보이죠?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예요. 자, 우리는 다 지금 도시에 살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도시 중에서도 가장 빅도시,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 전 지구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몇 프로쯤 될까요? 그냥 한번 힌트로. 몇 프로쯤 될까요? 보통 한 30%될 거다. 뭐 이렇게 20%될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구 전체의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2%밖에 안 된대요. 무지 조금이죠. 물론 산이나 바다도 있지만 아프리카나 인도나 중국이나 아직도 정말 엄청난 시골도 많거든요. 2%밖에 안 되는 도시에 인구는 전 세계의 50%가 살고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도시가 건강하기가 어렵겠죠. 특히 한국은 도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공기도 안 좋고 이게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더 환경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면 50%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 에너지 양도 50%만 배출하고 쓰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도심에 사는 사람이 얼마 정도 쓸까요? 전 세계에서 쓰는 에너지 양,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얼마나 버릴까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80%를 버린대요. 80% 에너지를 쓰고 80%를 버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해. 환경 문제, 기후변화, 심각한 거 다 알아. 근데 행동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엄청난 예산을 썼어요. 그래갖고 막 냉장고 다 1등급 되고 5등급에서 1등급 되고 자동차도 막 연소율 높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효율을 높인 것만큼 줄여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외식도 많이 하고 식구들도 조금밖에 없는데 냉장고가 거의 집에 몇 개씩 생겼죠. 더 커지고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오히려 이거 전기요금 한 달에 3천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물건을 막 사게 해. 그래서 전기요금이 줄어든 게 오히려 마케팅의 수단이 되고 우리는 더 그걸 많이 사게 되고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물건 지하자원 계속 써야 되고 또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그게 결국 쓰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지금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면 400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폭우 경험하셨잖아요. 이러한 폭우, 또 이러한 그 유럽의 폭염이, 지금 유럽의 40도 육박하는 폭염이 2050년쯤 올 거라고 영국 기상청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2050년이 아닌 2022년, 28년 남았는데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후변화가 이제 막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행동이 이제 필요할 때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집 지구는 어떤가? 아마 선생님들이 살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살고 계신 집은 되게 깨끗하고 되게 정리도 잘 되고 예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때요? 더러운 거 다 변기 속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더 큰 집 지구. 우리 지구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양이 버려지기 때문에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어딘가 몰래 쓰레기산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지금 버려지고 있고요. 그걸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만든 제품 엄청 많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재활용이 되는 율이 몇 프로쯤 될까요? 재활용이 되는. 요즘 뭐 재활용 기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플라스틱 페트병도 모아서 옷도 만들고 막 그러죠. 기름도 만들고 하지만 재활용이 되는 율은 9%밖에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을 해도 9%밖에 안 되고요. 지금 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게 그냥 재활용되지가 않고요. 페트병을 모으면 그거를 잘게 쪼개서 녹여서 실을 만들어서 다시 옷을 만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조금 만드는 거, 조금 사는 거. 그래야지 에너지도 조금 쓰고 물건도 조금 자원도 조금 쓰고 결국 버려지는 것도 조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 지구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번에 그 찬미받으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의 집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프란치스코 우리 삶을 보면은 굉장히 되게 일단 되게 뭐야 그 검소하게 사셨잖아요. 검소하면 일단 자원도 조금 쓰게 되고 그걸 사용하는 데에 에너지도 조금 쓰게 되고 결국 쓰레기도 그거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미 그 별거 없었던 그 시절부터 이제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지구를 좀 보면 이래요. 링 안에서 누가 싸우고 있나요? 그쵸. 지구하고 코로나하고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링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엄청 힘세 보이는 이 녀석. 이 누구냐? 이게 바로 기후변화예요. 본격적으로 링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폭우도 오고 폭염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코로나는 저 앞에 있는 피라미드 정도예요. 실제로는 기후 위기가 100배, 1000배 더 심각하다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허덕이고 난리가 났죠. 현재 이렇게 엄청난 재해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도 올해 강원도, 밀양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맞고 제 주변에도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집이 불타버렸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생 모은 집이 불타버리거나 태풍에 실려가거나 물에 잠기거나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불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유럽이 폭염이 오래 오면서 갑자기 또 산불이 엄청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폭염이 오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은요, 과거에는 안 날 불이 나요.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불 안 붙여도 태양이 이렇게 하면은 옛날 검정 색깔 종이에서 태양 연료도 불 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건조하고 뜨거우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나무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하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흡수한 양의 10배를 배출해요. 흡수한 양의 10배를 배출해, 나무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고,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 영구 동토층도 지금 다 녹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거꾸로 했네요. 지금 저희가 물도 되게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물을 지금 너무나 팡팡 막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얼마나 부족하냐면은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레스토랑 가면 어때? 고급 레스토랑 가면 우리도 지금 막 물 따라주잖아요. 물 따라주죠. 그런데 지금은 물을 레스토랑 따라주면 벌금 내. 왜냐면 따라주고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지막 물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따라주면 벌금을 낼 정도로 무섭고요. 빗물은 다 공짜잖아요. 근데 빗물도 일정량 이상 쓰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왜냐? 빗물은 지하수가 돼야 되거든요. 물속에 다 이게 지하수가 없어지면 이제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이제 나무도 약해지고. 근데 우리가 지하수를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하수를 지금 엄청 퍼먹고 있어요. 뭘로 먹나요? 지금 우리가 생수. 생수로 지금 지하수를 너무나 많이 퍼먹고 있는 것도 지금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콜롬비아인데 작년에 콜롬비아인데요. 이게 스웨즈키 호수인데 호수의 밑바닥이에요. 물이 없어진 지는 옛날이고요. 호수의 바닥이 저렇게 쫙쫙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가문데 이거는 전체 지표수라고 하는 땅속의 지하수가 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하지 않은 거죠. 이게 케냐의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화석이 아니라요. 정말 케냐에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다 말라서 죽은 거죠. 기린이. 작년에 독일, 벨기에 홍수가 났는데 이게 제일 높은 고산 지역만 이렇게 물에 안 잠겼거든요. 우리나라도 다 지금 물에 잠겼잖아요. 이번에 막 강남 다 물에 잠기고 그랬죠. 이게 작년의 모습이었어요. 유럽에. 그래서 아마 올해 여름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진짜 제일 더운 여름이야. 이런 말 우리도 막 하는데 작년에 이 심슨 만화에서 이 아들이 내 생에 제일 더운 여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아마 앞으로 너에게 남은 생애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일 거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말 어떻게 됐나요? 올해 이렇게 40도가 육박하는 이런 더위가 찾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열이 나죠. 그래서 코로나도 열 검사를 먼저 하잖아요. 지구도 똑같아요. 지구도 지금 열이 나요. 근데 열 나면은 약이 없잖아요. 해열제 먹고도 안 나면 다 벗겨놓고 그냥 얼음찜질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더 39, 40도 되면은 그냥 뇌에 이상이 생기고 뭐 사망을 하거나 평생 불구로 살게 되거든요. 지금 지구가 막 그렇게 지금 응급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국인데 지금 이게 물폭탄이 온 건데 사실 이게 정확히 115년인데요. 115년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시간부터 제일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그 전에는 관측을 안 해가지고 얼마 온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런 말 하는데, 자, 우리가 탄소 중립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배출하는 게 플러스면 마이너스만큼 하면 0이 되는 게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큰일 나요. 왜냐하면 탄소를 마이너스 시킬 게 없어. 나무를 다 심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요즘 탄소를 포집한다는 기술이요. 진짜 그냥 무슨 애기 걸음마 수준이에요. 부직포 같은 거 가지고 그냥 가다 놓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못 줄이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은 밥도 해 먹어야 되고요. 그쵸? 너무 더울 땐 에어컨도 켜야 되고요. 그 못 줄이는 거를 어떻게든지 마이너스 시키자라는 거지. 쓰던 대로 다 쓰면서 마이너스? 불가능해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제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이 상황까지 온 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대량 소비, 너무나 많이 사니까 그만큼 또 막 팔아야 되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만큼 에너지를 쓰고 또 그만큼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유엔 사무총장님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구의 네. 저희가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게 전체 지구의 시간으로 0.2초래요. 0.2초 동안 지구 전체, 하느님이 주신 그 자원의 3분의 1을 쓴 거예요. 그러면 자연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정화할 시간을 안 줘.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걸 썼기 때문에 물도 썼고, 공기도 썼고, 막 땅도 썼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가 되게 많지만 우리가 좀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또 주변에 이야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지만 제가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생각한 환경 문제 이게 문제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그럼 제가 다음에 제가 못 담은 걸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은 이게 문제야. 어떤 게 문제예요? 일단 쓰레기. 쓰레기 문제죠. 쓰레기 너무 많죠. 플라스틱, 이거 문제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EM 세제를 굉장히 많이 파시더라고요. 화학물질. 화학물질이 완전 다 독약이거든요. 우리는 화학물질이 뭔가를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 결국은, 그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다 이제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화학물질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쉬는 거, 이 공기, 마시는 거, 물. 이러한 게 다 내 문제인데,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인데 얘가 안 나와서 제가 이거는 눈물을 머금고 넘기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나세요? 1,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거는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이의 엄마가 사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방에서 같이 잔 거죠. 가습기를 틀어놓고. 그러면 이 가습기 살균제는 어떤 문제예요? 가습기에 그 이제 물을 계속 쓰면 청소 안 하면 세균이 생길 거니까 가습기 살균제라는 약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더 사망하신 분도 있고 썩죠 사망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화학물질 나쁜데 이거 한 방울만 넣으면 되는데 두 방울 넣으면 더 깨끗해질 거야. 두 방울을 넣는 거예요. 한 방울만 넣은 분은 사망까지는 안 했는데 두 방울 넣은 분은 사망하는 거죠. 화학물질은 독약인데 우리가 되게 그걸 과신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옷을 빠는데 아기가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냥 그 옷을 막 피고름이 나오거든요. 막 다 묻고 하니까 여기에 막 세제를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빠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애가 새로 빤 옷만 입으면 막 더 긁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빨래를 할 때 그 양 적정치보다 더 넘게 넣잖아요. 그냥 안 녹아요. 옷에 남아 있어. 엄청 안 좋아요. EM 같은 거 쓰는 거 문제 없죠. 화학물질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요, 빨래할 때 세제 안 넣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더러워서 옷을 빨았잖아요. 요즘은 구겨져서 빨거나 땀이 나서 빨잖아요. 그리고 옛날엔 주물주물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세탁기가 한 시간에 때리고 돌리고 막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양말 바닥이나 약간 목이나 거기만 저는 비누칠해서 그냥 같이 넣거든요.
그 다음에 옷을 막 분리해가지고 여러 번 빠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너무 깨끗하게 살아도 다 그게 병 걸려. 약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물 빠지는 거 말고는요, 요즘은 다 넣고 빨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처음 빠지는 거 빼고는 저는 다 같이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해라. 가능한 세제는 쓰지 마라. 쓸 거면 EM이나 천연세제 조금 써라. 이런 것만 해도 물도 엄청 절약할 수 있고요. 화학물질 안 쓸 수 있는데 이 화학물질을 그냥 이제 결국은 흘러가잖아요. 샴푸, 린스, 세제, 뭐 락스, 뭐 트레펑 이런 거 전부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면은 막 향기로운 냄새가 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문 되게 따갑고 목 아프거든요. 다 화학물질이에요. 마비시키는 거죠. 근데 얘가 그냥 물로 흘러가면은요, 물 속에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좋은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화학물질이 얘를 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녹조도 생기고, 그게 다 썩어버리고, 물이 자꾸 그렇게 냄새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내가 혼자 사용할 때 샴푸 요만큼 쓰는 건 괜찮겠지만 모든 집이 써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 거품 이거 전부 다 엄청 나쁜 거죠. 다. 그래서 그 다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이 그런 무서운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이 뭐 호구예요? 얼마나 똑똑한데? 혹시 왜 그럴까? 한번 왜 그럴까요? 자, 한겨울에 유럽에 가보신 분,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겨울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가봤다. 손 들어보세요. 어디 가보셨어요? 유럽. 그러면은 겨울에 유럽에 호텔 가서 주무셨을 텐데, 호텔 어때요? 춥죠? 유럽에 호텔 가면은요, 양말 신고 잠바 입고 자야 돼요.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미국도요, 다 슬리퍼 신고 스웨터 입고 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반팔 반바지 입고 사니까 뭐예요? 그거는 덥다는 거죠. 더우면 건조하죠.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틀어야 돼요. 깨끗하게 또 해야 돼. 거기 살균제 넣는 거예요. 시장이 한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학물질은요, 절대로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학물질이 1년에 4천 종씩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뭐 비스페놀 A 프리야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검사한 화학물질은 전체 양의 한 2%밖에 안 돼요. 검사하지 않은 아직 나쁜지 모르는 다른 물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모양을 만들고 뭘 할 때는 화학물질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곰팡이가 생기면 어디 환풍이 안 되나 봐 하고 환풍을 하게 만들면 우리 곰팡이 재료를 사가지고 닦잖아요. 그럼 걔만 죽어요? 나도 먹지 증발해서? 가습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균을 죽일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약으로 죽이거나 열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약으로 죽이는 건 어때요? 우리 코로나 이게 뿌리면은 다 이렇게 하루 종일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열로 100도 이상의 열로 죽이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요. 뭐 오존 이런 거 발생하는 거는 독약이에요. 뭐그 오존 이런 거, 음이온 이런 거 진짜 나쁜 겁니다. 다 화형 다 굉장히 나쁘. 음이온, 오존 이런 거 다 나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 쓰고 바보짓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0% 항균 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100% 항균 비누는 한 너댓 배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는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독한 거. 그냥 비누로만 씻어도요. 99.9%다 깨끗하게 씻기거든요. 근데 그 99.9% 항균 비누를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손에 있는 좋은 미생물을 다 없애기 때문에 손이 건조해지고 건성이 오고 아토피가 생겨요. 돈 쓰고 내 몸도 망가지고 지구도 나쁘게 하는 이런 거죠.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세제라든지 화학물질 때문에 이렇게 오염된 거예요. 인도도 이게 지금 저 거품이 전부 다 우리가 쓰는 샴푸니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얼음이 아니라 다 화학물질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플라스틱과 쓰레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은 청동기 시대도 아니고 철기 시대, 뭐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플라스틱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택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배달 너무 많이 시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게가 그냥 가는 길만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배달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이거 조금 뒤에 돼. 일단 배달, 너무 많이 시키죠. 자, 이런 거 오잖아요. 배달 시킬 때. 그쵸?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어떤 플라스틱이 문제냐면은요. 일회용 플라스틱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플라스틱을 다 안 쓰면 좋지만 사실 이거를 플라스틱 대신에 이제 뭐 철로 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회용은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릇도 있고 장갑 대신에 손 깨끗이 씻으면 되고 그쵸? 일회용은 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일회용 플라스틱이 지금 엄청난 문제고요. 일회용 플라스틱이 전부 다 바다로 가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일단 안 썩죠. 500년, 1000년 동안 안 썩고 어떻게 돼요? 잘게 잘게 부서져요.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내 입으로 들어와. 그런데 이런 게 플라스틱인데 뭐 이런 컴퓨터나 뭐 냉장고, 텔레비전에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 되려면은 몇백 년 걸리겠죠. 근데 이 마스크가 미세 플라스틱 되려면은 두세 달? 스티로폼이 미세 플라스틱 되려면 일주일?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은 너무나 금방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바다와 이 땅도 썩게 하고 그걸 우리가 먹기 때문에 인간의 몸도 썩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래를 잡았더니 29kg의 플라스틱 고래 뱃속에서 지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에 이렇게 결국은 다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요. 이게 지금 쓰레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리기 때문에 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플라스틱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옷이에요. 옷이 대부분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아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빨래 자주 하지 말라 그랬죠. 또 한꺼번에 하라 그랬죠. 빨래를 한 번 할 때 옷 한 벌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29,000 조각이 나간대요.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옷이.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류 옷 많이 빨면 구멍이 숭숭숭숭 보이죠. 그게 다 물로 빨아서 다 강으로 가고 걔가 물고기가 먹고 또 우리가 먹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로 소독해도 돼요. 잠바나 이런 그 오리털 이런 거는요. 뜨거운 열이 아까 제일 소독이 좋다 그랬잖아요. 약보다. 뜨거운 열에 소독시키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이 살면은 바닷속에 플라스틱이 2050년이 되면 물고기하고 플라스틱 양이 똑같을 거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먹는 게 다 뭐예요? 먹는 게 우리는 강이나 바다에서 오던지 아니면 땅에서 오던지잖아요. 지금 맨날 알약만 가지고 나 한 끼 밥 먹었어. 우리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사실은 다 바다나 아니면 땅에서 오는데 이런 플라스틱은 지금 땅도 썩게 해서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바다에서도 이게 쪼개지면서 이제 얘네가 먹게 되는 구조를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을까요? 아니면 좀 중간일까요? 적을까요? 많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많을 거다. 오, 꽤 적을 거다 손 들어. 적을 거다. 적을 거다. 저기 검정옷 마스크 지금 고개 돌리시는 선생님 왜 많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우리 프란치스코 제석기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텀블러 들고 와서 여기 정수기 있지 않나요? 정수기 그냥 따라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아예 바꿔야 되고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텀블러만 쓰면 환경을 생각한 텀블러 100개 가지고 있어. 저는 스타벅스가 문제로 생각하는 스타벅스는요, 막 텀블러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사고, 자꾸 사고 싶게 해. 막 시즌별로 막 애들 사게끔 해요. 그러니까는 환경을 가장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 제가 이제 뭘 안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 가지고 오래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텀블러도 괜찮아요. 대신 그걸 오래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사지 말고. 그래서 가능한 근데 일회용은 쓰면 안 돼. 일회용 플라스틱은 정말 쓰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너무 슬프게 전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 해안가를 조사했는데 2위 인천 경기 해안, 3위 낙동강 하구예요. 왜 그러냐? 한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소비량 전 세계 1위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국이 1위, 미국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저희가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이런 게 마치 이렇게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을 거야, 위생적이야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종이컵 같은 경우도요. 종이가 물에 안 녹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에 코팅을 해요. 코팅은 뭘로 해요? 화학물질로 하는 거죠. 한 컵은 괜찮을 수 있어요. 뜨거운 물 부으면 이렇게 나쁜 거 나오는데 여러 번 먹어. 그게 쌓이겠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는 이상하다. 자연스럽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일단 미세 플라스틱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응? 좋은데 어 물고기에 있는 거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지금. 그쵸? 왜냐면 밥을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근데 진짜로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안 먹을 수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아마 오늘 다 드셨을 거예요. 뭘까요? 네. 뭐냐면 병입생수예요. 병에 들은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뭐 소금이니 맥주니 수돗물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왜냐면 공기 중에서도 저만큼 먹어요. 공기도 떠다니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나 갑각류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게 뭐예요? 플라스틱 음용수예요.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병뚜껑에 서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게 어 티백 같은 거 이게 우리 호텔 가면은 되게 비싼 티백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종이 티백 안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 티백 하나에서 1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실험해서 그냥 구멍을 다 뚫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 뭐 특별한 거는 다 이상해. 그냥 오래된 거 이렇게 계속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음용수는 이게 우리가 왜 생수를 먹기 시작했나요? 건강하게 살려고 생수를 먹기 시작했잖아요. 나 시간이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 수돗물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집에 정수기 안 쓰고 수돗물 먹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에 수돗물은 좋지만 관이 나빠. 그러면은 120번 전화 걸어서, 120번 전화 걸어서 우리 집 수질 괜찮은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와서 검사해 주고요. 그게 좀 그래도 나는 좀 찝찝해. 그러면 브리테 정수기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주전자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근데 수돗물은요, 그 냄새 나는 건 다 증발돼요. 그거는 그 수돗물을 만드는 곳에서 가까운 집 먼지까지, 해서 먼지까지의 그 소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다 증발돼요. 그래서 수돗물 그냥 담아서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다 증발되고, 염소는, 그리고 수돗물 훨씬 건강하다. 그래서 병입생수제부터 드시지 마셔라. 라고 정말 강조하고 싶고, 저는 그냥 수돗물 먹어요. 저희 집 오래된 집이긴 해도.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거의 아실 건데 비행 분석 한번 읽어볼게요. 비행 분석 다 아시죠? 우리 적어도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자, 세 번째 문제 얘기해야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한데 우리가 물은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거든요. 근데 숨 쉬는 거, 우리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숨 쉬는 거는 2만 리터를 마셔요. 숨 쉴 때 공기. 2만 리터를 마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희도 이병철 할아버지도 돈 있다고 산소통 들고 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 생활이 불가능해요. 누구나 공평하게 마실 수밖에 없는 게 공기예요. 물은 내가 저기 가서 떠오기도 하고 뭐 어디 뭐 장수총에서 떠올 수도 있겠지만 공기는 불가능해요. 공기는 진짜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공기가 막 미세먼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정말 나쁘고 위험해요. 이게 말은 먼지인데 실제로는 화학물질이거든요. 제가 아까 화학물질 독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화학물질을 그냥 미세먼지라고 그냥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아주 조그만 화학물질 알갱이가 미세먼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사람이 16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할 때 대부분 다 폐가 안 좋아서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그렇다면 미세먼지 중에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미세먼지가 제일 나쁠까요? 어떤 게 제일 나쁠까요? 일단 실내하고 실외가 있어. 실내 공기가 나빠요? 실외 공기가 나빠요? 실내가 나빠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머리가 막잖아요. 실내는 나쁠 수밖에 없는 게요. 환기를 잘 안 시켜요. 창문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에서 전부 다 화학물질이 나와요. 벽지, 땅바닥, 이런 물건들.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리고 막 움직이고 애들 뛰어놀면 이 먼지가 생성되면서 다른 걸 결합하면서 미세먼지가 되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제일 나쁘게 우리를 나쁘게 하는 미세먼지가 어떤 걸까요? 응? 가스레인지. 더 나쁜 거 있잖아. 원래 담배 연기가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쵸? 담배 연기가 무서웠죠. 근데 담배는 지금 위험하다고 다 못 쓰게 하죠. 그쵸? 가스레인지가 나와가지고 요즘 다 인덕션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좀 나쁠 순 있죠. 하지만, 인덕션이 더 나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인덕션 한 개를 키면은요, 에어컨 한 대를 키는 용량의 에너지를 쓰게 돼요. 에너지 효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결국 그거를 계속 쓰면은 에너지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고, 더 기후변을 나쁘게 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리할 때 나쁜 거는 가스가 아니라요.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예요. 가스에서 나오는 거는 저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창문 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리를 할 때 튀기거나 굽거나 그럴 때 엄청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나쁜 미세먼지인데 어느 정도 나쁘냐면 삼겹살 1kg을 구울 때 한 3인분 정도 되죠. 구울 때 나오는 그 연기는 담배 1000개 피를 먹는 거와 똑같은 양의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영상 나올까요? 아까 그것만 있어요. 그럼 이거 관련된 영상은 제가 박혜경 그 자매님 통해서 유튜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요리할 때 이 영상인데 요건 요리할 때는 꼭 환풍기 키시고 창문 여시고 요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리는 왜 어렵냐면은 요리할 때는 이게 다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키면 안 돼요. 그거 보면은 요리할 땐 끄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안에 있는 제일 나쁜 미세먼지는 요리인데 그 공기청정기를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집에 없어요. 공기청정기. 다 상술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 요리의 유중,
없애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 꼭 창문 여시고 환기하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꼭 한번 보시고요. 그렇다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나에 대한 건데, 이것도 지금 이제 영상도 안 나오지만 시간도 다 돼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처럼 제품도 생애 주기가 있어요. 사람도 태어나고 걸어가고 나중에 죽잖아요. 제품도 처음에 탄생하고 그게 어딘가를 통해서 와. 미국에서 오는 거, 아프리카에서 오는 거, 여기 옆에 있는 지역에서 오는 거가 있겠죠. 어디서 오는 게 제일 좋겠어요?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유통, 움직일 때 자동차니 뭐니 에너지 조금 쓰겠죠. 또 판매할 때도 에너지를 쓰고 내가 사용할 때도 에너지를 쓰고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전체 과정에서 다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폐기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보고 이 물건을 만들 때 원료를 얼마나 조금 썼을지, 자연에 좀 좋은 원료인지, 그 다음에 이게 먼 데서 온 건지, 가까운 데서 온 건지, 사용할 때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하려면 일단 거절하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물티슈는 티슈가 아닌 거 다 아시죠? 물티슈는 플라스틱이에요. 금방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안 쓰시는 게 맞고요. 그냥 휴지에다가 물 묻혀서 닦으세요. 물티슈 쓰지 마시고 다 완전 플라스틱이고 그게 안 썩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다 화학물질 들어있는 거예요. 썩지 말라는 방부제가 들어있는 건데 그걸 애기 엉덩이 닦고 막 이러잖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너무 큰 문제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손질할 때부터 버려지고 먹은 다음에 남겨서 버려지지만 지금 냉장고에 엄청 음식이 많잖아요. 그리고 냉동실, 제가 요즘 장을 지금 2주째 안 보고 있는데 안 봐도 먹을 게 많더라고. 냉동실에 있는 거 지금 다 긁어서 어저께는 냉동실 다 하다 보니까 요만큼 소고기 가른 거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만들었어요. 그걸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가면은 바로바로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사서 쟁여놓잖아요. 이걸 진짜 없애요. 쟁여놓으면은요, 에너지도 많이 쓰지만 영양가가 엄청 없어지고요. 맛도 없고요. 나중에 어디다 둔지도 몰라서 못 먹어서 버리게 돼요. 조금씩 사는 게 많이 사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돈도 결국 절약돼요. 처음에 많이 살 때는 마치 그게 좀 싼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싸지 않아요. 다 그 상술이에요. 절대 안 싸니까.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그다음 음식점 가시면은 내가 안 먹는 반찬 거절하세요. 안 먹겠다고. 그럼 미리 거절하면 그 반찬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안 먹고 남기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미리부터 안 먹겠다고 거절하는 거. 거절을 꼭 하시는 거. 그다음에 일단 샀다면 오래 쓰는 거. 그래서 누가 이제 이 문제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교황님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우리의 희망은 신자들이에요. 정말 신자들인 것 같고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가장 친환경 도시라고 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육도 그런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뽀로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이거 안 나오죠, 걔도. 연결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거 제가 만든 그 가사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제 환경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고민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40초짜리, 40초. 아, 네. 이것도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영상 아주 짧은 건데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시켜 주시고요. 이게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서동요처럼 불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건데 그 월화수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화는
불화니까 뭘까요? 화, 불화, 에너지 전략. 수는 물수, 물 전략. 목은 나무니까 일회용품 안 쓰기. 금은 그쵸, 돈이 되는 거니까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기. 토는 흙이니까 우리 농산물, 가까이 있는 우리 농산물 먹기. 그다음에 일요일은 태양이니까 빨래는 자연 건조. 건조기 쓰시면 안 돼요. 건조기가 얼마나 에너지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각해 보기. 근데 월요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월요일이 없어서 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렇게 해서 제가 잘했으면 박수 한번. 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화요일은 에너지 절약하기, 물의 날 수요일은 물을 아껴서 쓰고, 나무의 날 목요일은 일회용품 안 쓰기. 잘 안 나오지만 월화수목도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그것도 박태영 자매님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